자, 오늘 만약에 장이 열렸다면 특징적으로 볼만한 섹터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보통, 어제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네, 어제 강했던 흐름들이 좀 오늘도 이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어제 강세였던 섹터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좋은 뉴스는 아닌데요. 오늘 새벽녘에 그 이스라엘 뭐 지상군이 레바논으로 진입했다는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뉴스가 오늘 전해졌다고 하면 중동발이라 그래서 항상 이제 방산, 뭐 유가, 또 물류, 뭐 해운 이렇게 대표되는 기업들 아마 주가 오늘 아침에 셌을 것 같아요. 어제도 좀 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뭐 항만 파업 이슈는 캐나다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고 미국은 오늘 밤에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일부 물류라든가 예, 그런 해운 관련주들 또 농산물 관련주들도 좀 들썩거리는 면이 어제 있었는데 오늘도 아마 조금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단에서 조금 요새 약간 불균형들이 일어나고 있고 고점에서 조금 이탈하는 종목들도 나오는데 그 대신 의료 AI 쪽에서 조금 강세를 띠는 업종들과 종목들이 일부 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또 하나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섹터로 하나 부상이 되는 게 OLED 쪽, 네.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 종목들이 뭐 주간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아무리 봐도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된 섹터 그래서 중국의 소비자라든가 또 이번에 국경절 맞아서 우리나라에 온다라고 하는 약 12만 명의 이제 뭐 관광객,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요들 이런 것들 감안해서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선전 아니면 우리나라 와서 뭐 할까 뭐 피부 미용이라든가 뭐 올리브땡 같은데 이제 단골로 가서 완전히 싹쓸이하는 그런 그냥 올리브 0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 올리브땡이 뭡니까 촌스럽게. 올리브 0이나 네. 유튜브군요. 제가 공중파인 줄 알고. 네.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예, 흐름들의 종목들이 좀 강할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그 이제 반도체 뭐 겨울론에 대한 이제 뭐 박살 이런 것들 얘기 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HBM이나 이런 쪽 그 관련주로서 유리기판 쪽에 조금 흐름들이 강한 종목들이 일부가 있고요. 뭐 퓨처캠 같은 방사성 의약품 만드는 회사들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뭐 추가 예, 신고가가 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도 한 0.7% 정도 하락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어제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도 좀 흐름이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물론 엔비디아는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아마 어제 마이크론도 한 3%인가 빠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3.5%.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물론 이제 실적 가지고서 지난주에 14% 정도의 어떤 큰 상승 보이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뭐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국면이 있긴 했는데 또 세부적으로 마이크로하게 검증을 해본 분들이 야 이거 실적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아니면은 여전히 일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전부 다 뭐 AI의 회의론이나 반도체 겨울론을 완벽하게 커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공교롭게도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매물이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우리나라 뭐 중심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어떤 저렇게 뭐 수급이 정말 한 달 내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 정말. 그냥 반도체를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건 뭐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저렇게 파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억지로 막 찾아보면 뭐 최근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파운드리 쪽에 셧다운이라 그래서 공장은 팹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주문이 안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뭐 한 2주 정도 내로 실적 전망치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일부 기사를 보면은 파운드리 쪽은 적자난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한 5천억 나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뭐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 뭐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뭐 10조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추산은 되지만 안으로 따져보면 진짜 심각한 건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쪽은 정말 이거 답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 하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증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주가 지금 지연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의 어떤 뭐 향후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움직임들, 그걸 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지금 왜 팔지를 가지고 내용을 찾고 이유를 찾으려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부정적인 얘기들만 나와도 이게 이유네 이렇게 좀 지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네. 내일 이제 우리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좀 주요하게 체크할 어떤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체크 포인트로 제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물론 뭐 내일 당장은 아닌데, 민주당 쪽에서 그 원래는 어제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그게 또 며칠 연기가 돼서 4일 또는 5일 날 의총해가지고 금투세 당론 결정하겠다 이렇게 좀 이번 주 후반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뭐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미 최소 유예 그렇게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질질 끌면서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예상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게 과연 호재로서 증시에 영향을 줄까, 막 올라가는 이유가 되겠냐, 오히려 세론이 되지는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워낙 지금 정말 뭐 실망하신 분들 뭐 기대를 했는데 너무나 시간적으로 이제 질질 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대부분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또 노림수를 뭐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시장에서 별 기대 안 하고 있어, 이걸 치고 나가서 일주일이라도 또 야무지게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삼성전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10월달 이제 뭐 분기 초가 되면 늘 월 초가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분기 초가 됐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값과 우려가 이제 교차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중동 전면전 위기 부분이 있고, 시간상으로 이제 별로 여유가 없는 얘기지만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 뭐 오늘 밤에 열리는 그 부통령 토론회가 원래는 관심도가 별로 크지는 않는데 워낙 박빙이라고 하니까 부통령 후보 간의 싸움 갖고서도 약간의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뉴스긴 한데 많이 언급들은 기대값이 낮아서 안 하시긴 하는데, 이 9일날 밤에 원래 결정되는 중요한 그 되냐 안 되냐의 부분 중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 가능성 이런 거 이슈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원래 되면 대박입니다. 되면 원래 국채뿐만 아니라 증시까지 해서 한 70조 정도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국채시장 지수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요 여부도 기대값은 낮은데 혹시라도 되면 이게 이제 대박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밤 정도에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가 과연 그 기대치 이상의 전기차 인도량을 했느냐, 이런 여부가 아마 중요한 뭐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 요소들, 이거 뭐 글로벌 요소들까지 다 한번 합쳐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실적이 저는, 왜냐하면 삼성전자 안 가는데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지금 캐집 내지는 거의 포비아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나마 진정시킬 수 있는 건 결국은 딱 보이는 숫자가 그래도 이거 삼성전자 이 정도는 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수급도 멈추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삼성전자 실적으로 좀 이번에 매도세를 진정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일쯤에 삼성전자 개발자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애플이다 뭐 구글이다 그러면 개발자 회의 할 때 신박한 거 하나 내놓으면서 이게 하나의 또 주가 전환의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가 공개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별 기대값은 없는데요. 뭐 하나 나오면 또 혹시나 저는 좀 살짝 기대하는 게 그때 정말 드디어
웨어러블 로봇이 한번 나오거나 뭐 이런 것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좀 있는 거 기대값입니다. 그렇게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동 이슈가 정말 뭐 최대치로 치달을 거냐 아니면 미국이 막판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그냥 국지전적인 정도만 며칠 하다가 끝날 거냐 이런 이제 변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이란이 참전을 할까 말까 지금 막 간을 보고 있는데 이란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지금 어떻게 보면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한 번 세계 물류 시장이라든가 유가 부분들이 굉장히 급등을 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일각에선 있어요. 근데 안 할 거다 지금 보기 때문에 유가도 안 뛰고 생각보다 예전만큼 물류 관련해서도 움직이지는 않는데 이란이 우린 다른 방법이 없네. 이거 막아가지고 한번 우리의 힘을 과시하겠어. 이렇게 나오면 예상치도 못했던 의외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가능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물론 변수들 네. 짚어봐야 되는 점들은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우리 이제 9월달 이제 매년 9월만 되기 전에는 아마 약간 치가 떨리실 것 같아요. 5년 동안 우리는 9월달 늘 안 좋았기 때문에 8월 말만 되면 이제 9월달 오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내년에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부로 그 지긋지긋한 9월이 끝났습니다. 네. 10월은 또 그렇게 눌림이 됐던 만큼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반전의 10월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실 총합을 해보면 지금 중국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 규모가 상당히 지금도 많지만 훨씬 더 좋을 때는 중국 시장이 좋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대체 시장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던 돈들이 오히려 중국에 지금 상승하는 증시로 이전되고 있다 이래서 오히려 대체제 내지는 슬프다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라 중국이 잘 되는 게 물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종목에 대해서는 좋은 움직임을 갖는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밸런스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고요. 또 난데없이 일본 증시가 내려가면 그럼 우리가 좋으냐? 이것도 또 아닙니다. 이게 또 일본 엔화라든가 우리 원화가 연동돼서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통화가 갑자기 한 방향으로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만 치더라도 9월 달에서 10월 달이 넘어오는 지금 흐름에서 사실 본질이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전제적으로 좀 해석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10월 달을 반전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항만 파업도 생각보다 오래 안 가고 금방 끝난다. 전면전도 2, 3일 때려 붙다가 사실 지금 뉴스의 어떤 시각 차이지만 헤즈볼라가 거의 와야 됐다는 얘기들도 해요. 왜냐하면 지도부가 지금 거의 다 괴멸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이 결정적으로 참전을 본격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삼전에 대해서 지금 어제까지도 엄청난 매도 물량들로 압박을 받았는데 네. 오히려 정말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순간적으로 오자 보여주면 이거 바닥 찍은 거 아니냐? 분노에 저감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오히려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점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거의 바닥이다. 그러니까 이게 슬프고 분노할 상황인데 정말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그 저가의 포인트를 찍고 나면 시장이, 제가 최근에 삼바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가 100만 원 넘을 거라고 보긴 봤지만 지금 시장의 증권사 목표치가 11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10만 9천 원 찍고 내려가서 지금 100만 원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목표치 어느 순간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하락한다. 네,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저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도 안타깝게도
6자에서 5자를 잠깐이라도 보여주면 아 이게 바닥이었어라는 걸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는 시기가 오히려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이게 6자에서 버티면 바닥이 안 온 것 같은데 누군가 실수든 뭐든 해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서 던지고 나면 이게 바닥이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의 경제 지표 이번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올 거 아니에요. 네. 8월 달에 엄청나게 충격을 줬는데 9월 달에 이제 덜 충격 줬고 10월 달에 이제 놀라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석 달 동안 받아들여 보니까 제조업 지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서비스업 지표라든가 소매 판매 이런 것들 견조함이 더 미국 시장에는 득이 됐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또 그런 거에 발맞춰서 시장의 붐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제 조건이 조금 뭐 결코 만만거나 쉽지는 않은데 9월 달과 다른 10월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변수들이 조금 우리 투자가님들의 시각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안 돼. 우리 시장은 정말 안 된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그렇죠. 달아주겠어요. 뭐 제가 아닌 말로 이건 좀 비약을 하자면 끝이 없는데 삼성전자 정말 안 된다고 막 이거 왜 안 가? 그렇게 돈 잘 벌고 잘 되는데 왜 반도체 갖고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도 왜 많이 때리고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깝다 이러시는 분한테 제가 진짜 좀 욕먹을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삼성전자 제품 뭐 사보셨어요? 사서 쓰세요? 이렇게 오히려 가끔 여쭤봐요. 이게 욕먹기 딱 좋은 재료인데 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냥 주식을 사갖고 나 혼자 그냥 샀으니까 무조건 올라야 돼. 남들이 올려줘. 이거 좋다고 생각하고 막 배팅해가지고 올려줘. 이런 걸 그냥 바라시는 게 맞느냐? 정말 전자가 실적을 내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정말 좋게 보는 어떤 내만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게 보는 뭐가 있느냐를 있어야지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불안하게 생각하시면서 왜 안 가냐고만 자꾸 화를 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아주 0.0001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만한 어떤 그 가치를 스스로 좀 부여하시는 게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뭐 지금이죠. 뭐 올라도 시원찮은데 빠지고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사실 요 시간 찾아뵌 지가 한 이틀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뭐 재방송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0월 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9월 마지막 주라든가 이런 게 마이크론의 어떤 주간이었다 이러면 10월 달 특히 전반부는 테슬라의 주간이에요. 테슬라의 양산차 실적, 뭐 그 양산차 그 넘긴 어떤 실적과 로보택시에 대한 뭐 진짜 엄청난 놀라움, 그리고 10월 18일께로 예상되는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그렇게 이어지면 아마 그쪽 축을 중심으로 하는 장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에 아주 신박하게 나온 AR 글래스에 대한 기대값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이제 뭐 메타버스 쪽 섹터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지겨우실 만도 한데 보핏이 어찌됐든 나올 때가 이제 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갖고 있고, 역시 뭐 스테디한 셀러인데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여전히 뭐 중요한 주요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봇 쪽에 대해서 어쨌든 단발마적이고, 저는 이게 없던 시장이 나오는 거라서 웨어러블 로봇이 발표됐을 때 이걸 세론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감속기나 아니면 뭐 재활 로봇 이런 쪽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전력 인프라 쪽은 주가가 조금은 올랐기 때문에 부침은 있지만 앞으로 유럽 쪽에서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걸로 보이니만큼
2차의 어떤 대세 상승이 나올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제가 뭐 화장품 이슈가 원래 많지만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이번에 그 중국에서 상영하고 있는 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아마 국경절 때 꽤 상영 그 관람객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쌈지 엔터 같은 종목에 대한 기대감. 어제 그 저녁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인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이 저런 에슬레저라 그래서 이제 운동할 때 입는 그 요가복 같은 개념인데 중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중국 매장이 내년에 뭐 100개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관련주로서의 기대감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10월 달은 초반에 기대값이 클 텐데요.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뭐 MLCC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로보택시 그 테슬라 로보택시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선 충전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선 충전 관련주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AI 거품론이 결국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액침 냉각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가 3년의 어떤 부진을 뚫고 이번에 AI 글래스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페이스북이죠. 메타와 직접적인 관련주로서의 기대감이 뉴플렉스라든가 스코넥 같은 종목에 스며들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실 10월 달 하면은 좀 좋은 어떤 그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재무부 옐런이 어떤 돈을 좀 풀면서 미국 증시가 좋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한국 증시도 커플링 되면서 좋은 현상이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좀 섞여 있잖아요. 네. 어떻게 10월 달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달이라고 보세요? 제가 지난 바로 전 출연분에서 약간 폭탄 발언 비슷하게 해가지고 파장을 일으키셨어요. 예, 10월 한 마지막 주 전까지만 열심히 하고 대선 즈음 해갖고서는 조금 거두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각은 아직 전 변하진 않았어서요. 네. 뭐 물론 이제 내일부터 장이 열리게 되면 9월 달에 이 안 좋은 어떤 분위기가 일신이 될까에 대해서 뭐 회의적인 생각들을 당연히 많이 하고 계실 테지만 저는 오히려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유니크하게 목간장세라는 어떤 뭐 불리함을 안고서라도 우리가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제가 아까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장이 안 갈 이유는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도가 멈추면 날아가겠죠. 멈출까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멈춘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 우리나라 장은 분명히 또 중국장하고 뭐 비견하긴 그렇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못 간 증시니까 9월 달엔 아니 10월 달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그 유효 기간이 저는 길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요. 10월 한 정확히 날짜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20일이 아니고 21일에서 20한 3, 4일 정도 그 내외를 좀 가장 단기 고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좀 열심히 3주 정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의 잔고를 늘릴 수 있는 좀 소중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어쨌든 9월 마지막까지 제일 못 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용수철이 튀어 올라야 되는데 가장 압축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분노도 여러분들의 기대값도 많이 지금 짓눌려져 있을 텐데 이게 펼쳐지면 또 무서운 반등력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물론 어렵습니다만 우리 뭐 8.15 시청자님들 포함해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10월 달은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전해 주실 걸로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참고하셔가지고 10월 달은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 좀 살줄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되 10월 마지막쯤 제가 나와서는 좀 어떤 얘기를 드리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월은 좀 그동안의 부진을 벗어나보는 시기로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20일 무렵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주 그 명쾌하게 그 지적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20날이 20날이 월요일, 일요일이라서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후반쯤에서 이제 매도하신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지금 사실 우리 장이 많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그 다음에 오르지 못한
증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다들 물려있고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힘든 상황에 빠진 분들께 이 주식 정말 뭐 진짜 지긋지긋하다, 정말 뭐 치를 떠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좀 위로가 되는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의 한마디로 위로가 되신다고 하면 너무 다행인데, 저도 막 뭐 말씀을 드린 종목이 안 가거나 이럴 때 답답하기도 하고, 뭐 제 스스로의 능력을 뭐 의심하고, 사실 뭐 능력치가 대단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가 왜 생각한 대로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좀 반성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를 어찌됐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최대로 발휘해서 이게 좋아서 샀고, 이런 어떤 명분을 찾아서 갖고 있다고 하면 항상 되뇌이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거 지금 안 가고 뭐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녀석 도대체 조금 있다가 도대체 얼마나 튀려고 요렇게 나를 지금 애간장을 태우는 거지, 요렇게 뭐 정말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생각하듯이 어떤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지금은 애물단지인데 조금 있으면 분명히 효자 역할 할 녀석들이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버리기 전까지, 매도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생각에 깊고, 정말 소중한 돈 투자해서 갖고 계신데 이거 그냥 천하에 뭐 못 쓸 것인데 내가 이걸 왜 갖고 있느냐 한탄하시면 그건 내가 자기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굳이 그러실 거 없어요. 예, 주식은 문 닫고 상폐되고 망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성질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최근에 제가 반성하게 된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한 알리바바 네. 주식을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걸 네. 한 10개월 전에 사가지고 계속 들고 오다가 네. 한 10개월을 들고 오다가 그냥 오르락내리락 뭐 많은 변동이 있었죠. 샀던 이유가 정말 저평가돼 있다. 네. 누구나 인정하는 저평가된 주식. 네. 찰리 몽고도 나보다 훨씬 비싸게 샀다. 그러나 죽을 때도 안 팔고 죽었다. 막 이러한 여러 가지 논리들. 예. 그래서 정말 괜찮다라는 그 이유로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오르락내리락. 네. 그러다가 그 기다림에 지쳐,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도저히 답이 안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 거시적 환경, 네.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금리 인하했으니 이제 달러 약세로 가고, 네. 그래 그 환율 떨어지겠지, 그냥 한국 주식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이쪽으로 네.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딱 팔고 나서, 물론 한 10% 정도의 수익은 났습니다만, 네. 10개월 해서 예. 팔고 나서 딱 열흘 지나서 40%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주제에서 중국 얘기 많이 했는데, 네. 7월 달 특히 8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은 망했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로 전체 기사가 도배가 돼가지고 중국은 빨리 탈출하는 게 답이다라는 얘기들로 사실 엄청난 뭐 쏠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그게 전화위복 되는데 지금 채 한 달이 안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 된다, 우리 주식 안 된다, 이게 지금 거의 만연해 돼 있지 않은가요? 이게 결국 극으로 가게 되면 항상 이게 그 끝이 뭐 이대로 그냥 뭐 제풀에 꺾인다, 이게 아니고, 먼저 탈출하고 좀 끝내 마지막에 포기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지친 다음에 결국은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게 항상 주식의 사이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진짜 좀 극한의 어떤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반드시 꼭 좀 어렵게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임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 여러분, 휴일 마지막까지 잘 쉬시고요. 내일 아침 7시 장 시작 전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